자, 여러분들. 현실 공포는 누구죠? 네. 현실 공포 누구라고요? 바로 동네 꼬마님입니다. 동네 꼬마님은 현실 공포의 황제라고도 불리죠. 도대체 오늘은 어떤 현실 공포 범죄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실 공포의 황제 아니십니까? 또 시작부터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시니까 아니, 부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번 이야기가 완전히 무섭지 않더라도 이미 쌓아온 네. 업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칭호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당연히 사람이 네.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황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차를 팔면서 저희 자사 캐피탈도 쓰지만 타사 캐피탈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 이제 다른 선배분들하고 같이 풋살 차는 팀에 그쪽 할부사 직원 형님이 한 분 껴있어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녁도 먹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우연히 한 자리에서 이 형님네 같은 그 할부사 직원 다른 여자분을 한 분 부르셨어요. 잘하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여자분이 나이가 이제 33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시들모 나가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좀 무서운 얘기 어쩐 얘기 나오다가 이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할부사 형님이. 너 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들은 얘기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 여성분을 그냥 편하게 똘순이라고 할게요. 네. 이 똘순이는 이제 어려서부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가슴 아프게도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에 돌아가셔요.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외동딸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고아가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본인이. 그래서 큰아버지가 본인을 걷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사는데 이게 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아무리 친척이지만 남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재밌었대요. 이제 슬픔도 조금 잊혀지면서 친척 언니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참 처음에는 슬픔도 잊혀지고 재밌기도 하다가도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부터 불평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 하루 이틀 재워주는 건 재밌지만 이게 1년 가까이 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눈칫밥도 진짜 오지게 먹기 시작을 했고 근데 본인은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그 집에 얹혀갖고 눈치를 보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선택을 하는 갈림길에 왔을 때 실업계를 선택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실업계를 가서 빨리 그냥 취업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실업계로 이제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3년을 다니는데 몇 번을 가출하고 싶었던 적이 진짜로 셀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꾹꾹 참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쪽 생리를 잘 모르는데 고3쯤 되면은 성적이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학교하고 뭐 연계가 돼 있나 취업들을 이렇게 보내주나 보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지역을 그냥 얘기를 할게요. 천안으로 나갔대요. 네. 천안으로 이제 취업을 나가서 천안에서 이제 열심히 생산직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6살 때까지 진짜로 재미있게 일했대요. 그 집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동료들도 사귀고 이제 재밌게 술도 먹고 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횟수로 20살 때부터 하면 뭐 한 6, 7년 되지 않습니까? 6천이랑 큰 돈을 모아가지고 왜냐면 꿈이 있었어요. 네. 내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되게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받고 여행도 좀 다니고 여가도 좀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듣고 뭐 자격증도 있나 알아보고 뭐 매장 10곳도 알아보고 이렇게 쭉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똘순이는 사회 오리지널 이 바깥에 세렝게티의 초원에 나온 초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네. 아니나 다를까 하이에나들이 이제 달라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얽혀가지고
4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피눈물 나더래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창업을 하려니 돈은 딸리기 시작을 하고 이거를 다시 일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되게 싼 금리에 대출도 해주고 특히 청년들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사업을 그러면 내가 한번 사업계획서랑 써가지고 신청을 해보면서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그 전에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 일자리는 하나 알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구인구직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인터넷으로 쭉 보는데, 일단 생산직은 가기 싫었대요. 네. 자기가 너무 질린 것도 있고 사무직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군데 면접도 보고 했는데 조금 다 미끄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다가 하나 눈에 딱 들은 게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다. 급여는 뭐 엄청 안 많아도 되니까 일단 나머지 돈은 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넣어볼까 하고 이제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면접 한번 보러 와라. 그래가지고 알려준 곳으로 갔는데 꽤나 이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되게 작은 사무실이래요. 갔더니 면접 봐주시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뭐 얘기하고 하니까는 꽤나 마음에 든다. 일단은 말씀하신 게 생산직에서밖에 없어가지고 이쪽 격리라든가 다른 사무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좀 미숙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 인생 철학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인생 철학이라고. 여기서 배우셔가지고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보시라. 열심히 한 만큼 더 인센티브 가져가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게 무슨 직업이었냐면은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집에서 전화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전산 입력도 하고 집에서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유능한 만큼 그만큼 기본급 외에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서류는 아무리 재택근무여도 제출을 해주셔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말한 여러 가지 기본 서류들을 꾸며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달력을 쭉 보시더니 한 열흘 정도면 이날 월요일 이날 일단은 먼저 일로 출근하시라고. 그래서 이틀 정도 이 전산 업무에 대해서 배우시고 바로 일선에 투입되실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셔라 굴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취업이 됐잖아요. 한 열흘 정도 또 이제 앞으로도 시간 남았고, 그래서 놀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 생산직에 있을 때 지냈던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만났대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저녁에 또 걸판직에 술 한잔 먹으려고 네. 부정동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안 부정동에서 만나가지고 술집에서 술 1차 먹고 2차 먹고 이제 술 기운들이 다 무르익고 이렇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훈남이신 분이 본인을 좀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 회사에서 저 회식 왔는데 사실 아까부터 조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눈여겨봤다. 선생님 저 실례가 안 되면 저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훈남이 엄청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되게 얼굴에 착함 써있더래요. 근데 처음 만난 이런 사람한테 핸드폰 번호 주기 좀 뭐 해가지고 됐다고 했대요. 됐다고 나 친구들이랑 그냥 놀고 간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막 잡더래요. 그러면 연락처 알려주시기가 힘들면 우리 카톡 친구라도 합시다. 내가 카톡을 좀 하려니까 연락만큼 카톡으로 좀 받아주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아이디만으로도 서로 친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카톡 아이디로 친추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이제 술자리 마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카톡을 좀 주고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 훈남하고 이 카톡으로 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매너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참 괜찮다. 일반 회사 다닌다고 그러고 나이가 31살이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내 나이가 26, 이 남자가 31, 5살 차이면 결혼하기도 좋네 막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만나볼까 어쩔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남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커피 한 잔 정도는 저랑 마셔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커피 한 잔 정도 괜찮겠다. 왜냐면 초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럼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번화가 커피숍에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진짜 젠틀하고 매너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쑥맥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더래요, 남자가. 그래서 이 남자 보니까 볼수록 매력이 더 넘치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하더래요. 저기 실례가 안 되면 커피는 이쯤 마시고 시간이 이제 식사 시간이 얼추 되는데 제가 저녁 식사 한 끼 모셔도 괜찮겠냐,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매너가 몸에 배어 있구나. 너는 그래, 내가 밥 한 끼 먹어주마 라는 심정으로 가십시다, 밥 먹으러. 그래가지고 남자가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주차장 딱 가갖고 차를 딱 보여주는데, 오, 아직도 안 까먹는데요. C클래스였대요. 벤츠 C클래스. 오. 야, 좀 사네. 좀 살아. 벤츠야, 삼각별이야. 그래가지고 조수석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안전벨트 이렇게 손으로 싹 뻗어갖고 안전벨트도 채워주시더래요. 야, 일단 매너는 진짜 끝장난다. 되게 좋다 하고 식당으로 이동을 하려고 이제 차가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이렇게 옆에 놔주면서 가시는 길에 목마르시면 우유라도 이거 한잔 하시라고 차에 좀 몇 개씩 갖고 다닌다고 놓더래요. 근데 방금 커피도 마시고 나왔고 해가지고 굳이 마시고 싶지는 않더래요. 밥도 먹으러 가는 길이고. 그래서 아니다고, 별로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조금만 가면 진짜 맛집 나와요. 여기 몇 블럭 가서 코너만 돌면 나오니까 좀만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더래요. 근데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렸대요. 딱 신호에 걸리는데 저기 똘순 씨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세게 차 한번 출발시켜보려니까 한번 느껴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에이, 또 이게 뭔 뜬금없는 차 자랑하네 또. 이게 또 허세가 좀 있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해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 똘순 씨 위에 손잡이 잡으시고요. 자, 청룡열차 출발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가 이제 세게 나간다고 하니까 손잡이를 잡고 하나, 둘, 셋, 우웅 하는데 필름이 팍 끊겨버리더래요. 본인이 기절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왜 기절을 했냐면은 예. 그 우리 머리 위쪽에 자동차 손잡이 하나씩 있잖아요. 보통 차 타면 고급차여서 그랬는지 손잡이가 쇠였대요, 쇠. 그래서 이 쇠 손잡이를 잡고 딱 하는데 전기가 빡 하고 오더래요, 제 몸에. 전기가 빡 하고 오고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뜨끔 하는 것 같으면서 그냥 그대로 본인은 완전 블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얼토당토않게 그 차에서 기절을 하고 눈을 떴을 때는 엄청 작은 방에서 눈을 떴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래요,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 진짜로 작은 공간 하나 있고 화장실 바로 있고 나가는 현관 있고 한 5평도 안 돼 보이는 정말 작은 방에 본인이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려고 일어났더니 작은 창문 하나 뚫려 있는데 바깥은 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그냥 잠겨있을 줄 알았더니 쓱 열리더래요, 그냥. 그래서 어디지? 여기는 병원인가? 하고 딱 나갔는데 진짜 작은 공장이더래요, 거기가. 그냥 폐공장이더래요. 전기가 근데 들어오더래요, 거기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하고 불렀대요, 사람을. 그랬더니 어떤 남성분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일어나셨냐고. 일어났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여기서 조금 머무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 여기서 머무를 생각 없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원치 않든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시고 들어가서 일단 쉬시라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더 물어봤는데 더 이상 대답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방으로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서 본인 거 핸드백, 핸드폰 이런 걸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잠은 안 자고 뜬 눈으로 그냥 초조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으니까 동이 터오더래요. 그래서 동이 터오면서 이제 다시 바깥에 나가서 봤더니 담장 높이가 5m는 돼 보이더래요, 진짜. 엄청 높았대요, 담장이. 교도소 같더래요, 이 공장이.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닌데 담장이 쫙 둘러싸져 있고 나가는 철로 된 게이트가 하나 이렇게 있고, 우리 이렇게 철이 창을 쭉 박아놓은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게이트 딱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긴 도대체 어디지? 동이 터오니까 더 을씨년스럽더래요, 이 공장이. 내가 여기 왜 있나 싶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막 불렀대요.
저기요 하면서 이제는 목소리 크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막 어문소리 하더래요. 본인이 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일단 여기에 그 구금이 좀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이시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뭐 경찰은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 아니면 뭐 서류를 날 보여주든가 일단 경찰 부르라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 막 따졌대요. 언성을 높여서. 그랬더니 번쩍 하는데 귀싸대기를 딱 올려 붙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다시 머리를 들고 보니까 그때부터 무차별 폭하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이유도 모르겠고 한참 맞는데,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인데, 그렇게 맞고 나서 남자가 얘기하더래요. 너 모질하느냐? 야, 상황이 넌 파악이 안 돼? 네가 지금 나한테 막 질문하고 지금 네가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냐, 지금이? 야, 머리가 있으면 주변을 보라고, 이 뭐뭐 같은 여자야 하면서 말투가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막 그랬더니 그냥 묻지 말고 있으라고, 며칠 있으면 나가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게 말이 많아. 너 한 번만 더 짓거릴 때마다 그때는 네 이빨을 하나씩 거니까 근 줄 알아. 못할 것 같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원한 살만한 것도 없고 돈 사기당한 게 다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중년의 여성분이 네. 쟁반에다가 밥을 하나 딱 해가지고 본인 방으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여자를 또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놓이니까,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머니?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도 몰라, 이거 밥이라도 잘 먹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내가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줌마,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어디예요, 왜 사람을 왜 때려요? 딱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몰라, 며칠 있으면 다들 나가, 그러니까는 있는 동안 밥이라도 잘 먹어 하면서 밥을 주는데, 식단이 진짜 끝장나게 나오더래요. 진짜 잘 나오더래요, 식단이. 근데 뭐 밥이 넘어가요? 그냥 밥상 앞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밥이 안 넘어가니까. 그랬더니 남성분이 또 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왜 안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먹어. 쳐 맞고 먹으면 아프잖아. 먹어. 내 보원 앞에서 지금 빨리 다 먹어. 그러더래요. 근데 무섭더래요. 왜냐면 진짜 뗄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막 먹었대요. 먹는데 목이 메이니까 어거지로 먹고 막 속도 더부룩하고 체할 것 같고 다 먹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쟁반 내보내고. 그러니까 편하게 바깥에서 볕도 좀 쐬시고 며칠 요양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만 말씀하시라고 알았다고. 근데 하루 종일 본인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작은 공장 안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했대요. 봤더니 옆에 그 체어맨 자동차 체어맨 한 대하고 포터 한 대, 이렇게 차는 2대 있었고,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게이트 쪽 너머를 이렇게 봐도 다 산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냥 하는 데인가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고, 더 물어봤다면 또 뺨에 불 날 것 같고. 근데 또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진짜 임금님 수라상같이 밥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쁜 곳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로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비밀 첩보기관인가 봐 이런 생각이, 영화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 날 납치한 거면 밥을 이렇게 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점심은 또 그냥 먹었대요. 왠지 또 밥상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놓이더래요. 이게 며칠 있으면 나갈란가 보구나, 밥을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진수성찬을 먹고 또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고 막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놔주더래요, 방에. 그리고 이제 저녁도 진짜 진수성찬으로 먹고 이제 본인이 졸음이 몰려오긴 하더래요. 되게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얼마 안 있다 잠이 들었대요. 일단은 선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정신이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은 감고 있고 귀만 열린 거죠. 딱 그 상태가 됐는데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 하는. 나가려고 봤더니 밤에는 또 문을 이번에는 잠궈놨더래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 방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 작은 창문 하나 그쪽으로 이제 열리니까 열어놓고 귀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내밀고 최대한 얘기를 들어봤대요.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소리가 이제 워낙 조용하니까 주변이 소리가 들리는데
통화 내용이 조금 재밌더래요. 웃기더래요, 이게. 형님, 이번에 물건 하나 일단은 가져놓고 지금 상품화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일단은 워낙에 말라가지고, 일단은 조금 중량도 좀 채우고, 일단은 표준까지는 채워가지고 출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이 얘기를 듣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얘기일 건데 아마 내가 좀 몸이 마르긴 했는데 네. 저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냥 마저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밥이 또 진수성찬 들어와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다가 또 바깥에 나갔대요. 아침밥 먹으니 또 문을 열어줬대요. 나가서 또 막 돌아다니고 거닐고 하는데 본인이 있는 이런 작은 방이 본인 말고도 2개가 더 있더래요. 총 3개가 있더래요. 근데 2개는 비어 있더래요, 방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럼 여기 지금 들어와서 감금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납치한 거 치고는 밥도 참 잘 주고 일부러 살찌우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안 되겠다. 나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막 굴리다가 이제 저녁 식사 때 항상 밥은 중년 아주머니께서 갖다 넣어주셨대요. 아주머니가 이제 밥을 넣어주시길래 아주머니 그 손목을 잡았대요. 아줌마. 그때 아줌마가 왜? 그러더래요. 아줌마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줌마 나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줌마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깟고기 안 먹어요.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 고기도 이렇게 그릇을 엎어버렸대요. 예. 아줌마 나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아줌마 말해주라고. 아줌마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 엎어진 접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고기를 주워 담더래요. 고기를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왜 고기 안 먹어? 응? 얘네 안 불쌍해? 그러더래요. 아줌마 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너만 불쌍해? 이 고기들은 안 불쌍해? 얘네들은 뭔 죄냐? 얘네들은 밥상에 고기로 올라가도 되고 너는 올라가면 안 되냐? 그러더래요. 아줌마 뭔 말인데? 그랬더니 시간 지나면 다 알겠지.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너 이런 식으로 밥상 한 번만 더 엎으면 그때는 이 아줌마도 가만히 안 있는다. 아줌마 착한 사람 아니다. 그러더래요. 야 아줌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또 엄청 주눅 들었대. 아줌마 순간적으로 그 변하는 말투와 눈빛이 와 진짜로 장난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내가 잠시 후에 밥상 다시 가지러 올 때 여기에 뭐 남아있게 하지마. 다 먹어. 아줌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알았습니다 하고 아줌마 나가고 일단은 막 먹고 옆에 변기에다 막 버리고 그랬대요. 이거를 아줌마가 돌아와가지고 잘 먹었네. 잘 먹고 포동포동 살 찌야지 그러면서 갖고 나가더래요.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대요. 네. 내가 뭔가 식용으로 팔려가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사람이. 나를 지금 살찌우려고 먹이는구나. 이게 느낌이 확 들더래요. 되게 고급진 환경에서 나를 살찌우고 있구나. 나가야겠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남은 거는 진짜 죽음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근데 또 이제 문을 잠궈 놓으니까 근데 이제 나가는 문이 하나가 있고 이 나가는 문은 바깥에서 잠그니까 안에서 어떻게 열 수가 없대요. 근데 뒷문이 하나가 있대요. 뒷문은 안쪽에서 아예 자물쇠로 걸어서 잠궈놔 버렸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사람이 옛말에 아는 게 힘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이 똘순이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2016년, 15년 이때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열쇠가 고장난다. 도어락이 고장나면은 이제 열쇠 수리기사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남성분이시니까 오시면은 불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열쇠를 배웠어요. 열쇠를. 그래서 여성 출장 열쇠 기사를 하려고 열쇠를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이걸 따고 이런 거 실습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똘순이가. 그래가지고 방안을 이제 곰곰이 쳐다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우리 전선 있죠. 전선을 보니까는 몇 가닥이 화장실 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거를 가가지고 안 쓰는 전선 같은 걸 막 뜯었대요. 전선이 두께가 얇은 거 말고 조금 두꺼워져서 통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강성이 나오니까 이빨을 이용해갖고 피복 벗겨내고
하나는 기역자로 꺾고 하나는 조금 뭐 이렇게 꺾고 두 개로 어떻게 잘하면 된대요. 저한테 얘기는 해주던데 저는 안 따봐갖고 모르겠어요. 다른 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밤에 진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대요. 진짜 새벽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 두 개를 들고 뒤로 나져있는 문을 살살 따기 시작을 했대요. 열쇠를.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기술을 좀 안다고 해서 뚝딱 하고 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진짜로 이 열쇠 수리공분들 전문 이 장비가 있으면 그나마 수월한데 이런 전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 정말 어렵대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초인적인 이 손끝의 감각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전선 몇 가닥 꼬고 막 해가지고 땄대요. 딱 돌리고 자물쇠를 밑으로 내려 살짝 열고 뒷문을 천천히 끼익 하면서 이제 열었대요. 소리 안 나게. 진짜 천천히. 그냥 열면 끼익 거려버리니까 살짝 열길래 끽 소리 나길래 살살 밀면서 열고 조용히 바깥으로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일단 본인이 공장 안을 그냥 진짜 수백 바퀴는 돌아봤으니까 이 공장 구조는 알잖아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보는데 머릿속으로 다음 플랜은 뭐였냐. 저 체어맨을 갖고 튀자였대요. 저 체어맨을 갖고 튀자. 왜? 본인이 이 공장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꼭 남성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항상 본인을 지켜는 보고 있대요. 항상. 눈을 절대 안 뗀대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척 하면서 체어맨 근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겨눈줄로 보는데 포터는 차가 높아서 안 보이고 체어맨은 열쇠가 옆에 꽂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은 저 키가 있으니까 저거 체어맨 시동을 걸어가지고 나가는 게이트는 그 우리 진짜 영화 보면 회장님 집 게이트라고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이트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차 시동 걸어가지고 악셀을 끝까지 밟고 저 게이트를 때려 부시고 나가자. 어떻게든 막 나가면 길은 나오겠지. 일단은 탈출하자. 여기 있으면 나는 고기가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용히 체어맨까지 가가지고 체어맨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겼더니 톡 하면서 열리더래요. 오케이. 체어맨을 탔대요. 앉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만졌더니 키가 만져지더래요. 가자. 걸고 가자. 그래서 시동을 무르릉 걸었더니 웅웅 하고 시동이 걸리고 진짜 한 5초 있다가 이야 하면서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래요. 그 앞쪽에 방 같은 데서. 그래갖고 이미 일단은 물은 어클러졌고 뭐 똘순이가 운전은 면허는 있었으니까 운전은 평상시 안 하고 다녔어도 빠꾸기가 넣고 악셀 끝까지 밟아서 일단 차 뒤로 막 나갔다가 앞에 이제 게이트 쪽으로 돌진을 했대요. 악셀을 끝까지 밟고 우왕 해가지고 게이트를 빵 박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게이트 막 펑 날아가면 차가 쫙 나가잖아요. 그건 영화래요. 그게 영화래요. 게이트를 빵 봤는데 범퍼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 뒤집혀가지고 앞유리 쪽으로 아예 튀어 올라오고 차 쇠에 걸려가지고 나가다 말더래요. 머릿속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장면이 아닌 거예요. 받았더니 충격도 생각보다 되게 컸고 멋됐다. 진짜 차에 내렸대요. 일단은 더 이상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지길래 차에서 내려가고 보는데 남자가 막 뛰어오고 있더래요. 네. 똘순이도 일단은 게이트 바깥쪽으로 막 뛰었대요. 막 뛰다가 여기 위치를 모르잖아요. 여기가 산 중턱인지 산 기슭인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앞에 밤이라서 보이지도 않고 에라 몰라 일단은 그냥 앞만 보고 뛰는데 뭐가 안 보이더래요. 그냥 나무에 머리 박아갖고 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모르겠고 뛰는데 갑자기 발밑이 쑥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뛰다 말고 떼굴 굴러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돌박 같은데 허리도 찌고 머리도 찌고 했는데 구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정신을 잃으면 난 끝난다. 정신 붙잡아면서 굴러가지고 내려가다가 나무 같은 데 이제 빡 부딪히면서 멈췄대요. 멈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번면이라고 그러죠. 산 비탈면이래요. 거기가 이제 눈이 더 어두면 조금 적응이 더 되고 일단은 움직이는데 뭐 몸은 크게 안 다친 것 같더래요. 허리는 좀 아픈데.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네 발로 기어가지고 방향은 모르겠고 막 어디론가 기어서 일단 이동을 막 했대요. 왜냐하면 공장 쪽은 불빛이 보이니까 예. 그 반대쪽으로 그냥 네 발로 막 기어서 막 가니까는 얼마나 갔을까? 앞에 또 불빛이 보이더래요. 저 멀리 아래쪽으로. 벽까지만 가면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막 기어가다가 어느 정도 번면이 끝났을 때부터는 다시 뛰었대요.
뛰어가지고 마을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네. 완전 시골이더래요. 거기가 화목보일러 있죠.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에다가 나무 넣으려고 화목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아주머니를 이제 봤대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사람 살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이고 다 큰 처자가 이게 뭔 몰골이여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지역명 안 밝힐게요. 그냥 네. 여기는 어디야 하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좀 멀리까지 왔구나. 아줌마 이 근처에 경찰서 어디 있어요? 경찰서 아줌마. 그랬더니 이 근처에는 없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아줌마 나 죽다 살았어. 나 진짜 심각해 아줌마. 전화기 좀 쓰게 전화기.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이랑 다 안에 있어. 들어가서 써.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가정집 전화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가정집 전화를 이렇게 들고 뚝 소리가 나길래 112 눌렀대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푹푹 가는데 확 하고 끊기더래요. 신호가. 그래가지고 다시 수화기 내리고 다시 들고 근데 이제 신호가 안 울리더래요. 그 뚜 하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핸드폰 전화기 여기 왜 그래도 시골에서 그런가?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딱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 앞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이 그러니까는 한 집 같더래요. 그 위에 공장하고 연결된 곳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래요. 딱 가구 수를 씌워봐도 진짜로 한 3가구가 안 되더래요. 이게 여기 있어도 죽겠구나 싶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중년이 아니고 이제 노년으로 좀 접으신 여성분인데 여성분이 본인을 이렇게 막 잡더래요. 옷을 진짜로 막 악랄하게 쥐어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손 뿌리치고 막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갖고 머리를 찌던 말던 뒤로 팍 밀치고 다시 이제 뛰기 시작을 했대요. 다시 거기서부터. 근데 뛰면서 저쪽 공장 쪽을 이렇게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후레쉬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후레쉬 들고 뛰면은 후레쉬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에라이 몰라 하고 이제 막 또 뛰기 시작한 거예요. 밑으로. 방향은 몰라요. 길도 없어요. 본인이 길이 어딘지도 파악이 안 되고 막 뛰어서 그냥 어디론가 일단은 몰라. 산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대한민국 땅이 한 방향으로 가면 뭐 도로 하나 안 나오겠냐. 이 쬐깐한 나라에서. 이 생각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뛰는데 산에서 한 방향으로 가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은 아무리 밤이지만 내가 이렇게 막 네 발로 기든 어쨌든 1시간 정도 가면은 그래도 마을이 나오든 길이 나오든 제대로 사람이 사는 이런 큰 길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동이 틀 때 동안까지도 길 하나를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겁이 나더래요. 내가 사람 사는 쪽이 아니고 산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분명히 오르막을 본인이 찾아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내가 제자리를 돌고 있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동이 터가지고 그때서 이제 주변이 눈에 들어오니까 쭉 보는데 진짜로 시야상으로 2km, 3km만 나가도 도로가 있었대요. 근데 밤이라서 그걸 못 보고 어문 데를 계속 본인이 빙빙빙빙 돌고 있었던 거였더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동이 텄고 길가로 막 나갔대요. 길가로 막 나가가지고 근데 여기가 워낙 시골에 다니는 차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길 따라서 막 뛰는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뛰어진대요. 이게 온몸에 진이 빠져가지고 진짜로 뛰다가 토가 나온대요. 사람이. 구역질이 그렇게 나온대요. 이게. 구역질을 하고 뛰고 구역질을 하고 뛰고 반복해서 가다가 차가 한 대 와가지고 막 기쁜 마음에 손 흔들 것 같죠. 얘기 들어봤더니 기뻤다가 숨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 공장으로 가는 차인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나를 본 것 같더래요. 차가. 그래가지고 그지몰골을 하고 손을 막 머리로 위로 올려고 막 흔들었대요. 세워봐요 하고 흔들었대요. 차가 세우더래요. 그랬더니 아저씨더래요. 그냥.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저씨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도시로 나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저씨 내가 나중에 세차비는 내가 줄라니까 나 차 좀 태워주라고. 아저씨 나 제발 좀 태워주시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태워주더래요. 아저씨가 태워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래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대요.
비포장으로 들어가기만 해봐. 그냥 나가볼라니까.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아저씨 나 창문 좀 열고 있겠다고. 왜? 창문을 열어놔야 비포장길로 들어가면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문은 안 열릴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네. 그래서 창문을 막 열어놓고 아저씨는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아저씨 일단은 도시로 좀 빨리 가주시라고. 그래서 막 이게 주변 조원들이 비포장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는데 비포장을 안 들어가고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아저씨.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명함 한 장 주시라고. 그리고 명함 한 장 받고 아저씨 제가 꼭 전화드리고 살해드리겠다고. 진짜로 목숨 걸고 이건 약속 지키겠다고 하고 그 길로 파출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경찰서를. 그래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내 여기까지 왔다. 몰골을 보니까 경찰분들 깜짝 놀라시더래요. 본인을 보고. 그렇지. 미친 여자 같진 않고. 거기가 어디냐고. 모르겠더래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명함 받은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저씨 아까 저 픽업해 준 곳이 어디냐고. 그때 아저씨가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전화로. 거기가 뭐 어디서 좀만 가서 뭐 어디로 꺾어서 그쪽 근방에서 내가 그 여자를 태웠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경관분들하고. 가서 봤는데 본인이 거의 하루 저녁을 꼬박 세울 정도로 산을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그 근처에는 이런 시설물이 있는 곳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위성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근방 위성지도를 딱 놓고 봤는데 이 똘순이가 얘기한 것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는 아니더래요. 그쪽 지역에. 그렇게 생긴 게 꽤나 듬성듬성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관분들이 찾아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몇 군데를 찍어줬대요. 같이 그 근방 반경을 그리고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똘순이는 경관분들이 일단은 차로 천안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줬대요. 네. 천안까지. 그래서 일단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몸조리를 좀 하는데 어디 부러지거나 살 찢어진 곳은 없었으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있는데 경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밝혀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예. 되게 의심이 가는 곳은 발견을 하셨는데 이미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기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건 조금 나중에 들은 얘기고 똘순이가 이제 집에 와서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월요일 날 출근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출근을 못 하겠대요. 이게 당장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갖고 일단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찾아가 봤대요. 사무실이 없더래요. 이게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고 오.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더래요. 내가 홀렸나?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경관분들은 조사를 더 해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거는 밝혀내기가 힘든 게 오. 처음에 본인을 납치했던 남성 있잖아요. 훈남 같은 경우도 이게 CCTV에 다 찍혀요. 이 경관분들이 이거를 놓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뭐 카페에서 나온 것까지 얼굴은 딱 아는데 차 남바가 찍혔을 거 아니냐고요. 똘순이가 이 남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안심했던 게 뭐냐면 똘순이 친구한테 이 남자 차 남바를 남겼었어요. 오. 뭐 11 뭐에 1111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겼어요. 그냥 남바를.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소름 돋고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이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차 남바 아니까 차족 조회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돌비님 차 남바 달아보셨어요? 제가 직접요? 네. 예. 달아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걸요? 예. 달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이게 얼마만큼 남바를 달기 쉬운지. 공인까지 하는데. 맞아요. 차에 남바가 달려있다고 무조건 이 차 남바가 저걸 거라는 이 상식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둠의 루트로 나오는 잘못된 남바를 달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 남바로 차적 조회를 했더니 벤츠 C클래스에 같은 색상의 차가 나오는데 그 차주가 아니에요. 오. 심지어 그 차는 정말 먼 타 지역에 같은 날 다른 데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확인까지 다 됐고. 예. 그런 식으로 남바를 똑같이 갖다 써버리더라고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을 납치해간 사람도 오리무중이 돼버렸는데 그 납치 방법도 진짜 순간 딱 손잡이 잡고 번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번뜩하고 정신 아득해지는 순간 눈 떠보면 그 침대인 거고. 와.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름 유출을 하는 거고 상당히 타당한 유출을 하는 게 뭐냐. 그 회사에 냈던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냈었단 말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네. 혼자예요, 혼자.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인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의 일바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범죄. 예. 왜 그러냐면 연고가 없는 사람은 사라져도 보통 우리가 CCTV 보관 기간을 2달, 뭐 석 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간 내에 신고가 안 들어가진대요. 똘순이도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석 달, 넉 달 안에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똘순이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예. 그래서 범죄에 일바로 노출이 되는데 이게 원한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구인구직 보고 이 신청하는 사람들 서류 보고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작업을 좀 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영화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뭐 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걸 보면. 네네. 근데 이 똘순이가 느낀 건 뭐냐? 굉장히 VIP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었나? 네. 그러지 않고서야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줘가면서 먹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이 진짜로 팔에 닭살 돋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예. 시집을 그래서 좀 빨리 갔어요. 가족 만들고 싶다고. 야,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다, 진짜. 그래도 오늘 이야기 이렇게 진짜 순화하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이 네. 이야기를 순화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주셨을까. 오늘 동네꼬마님 진짜 너무나 레전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에 말로 하시는데 머릿속에 상상이 다 된다는 어떻게 이런 마법이 있지 싶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듣는 영화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놀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야, 너무 긴박한 이 상황. 그리고 아까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번호판 가는 거 그거 되게 쉬워요. 진짜로. 여러분들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달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디테일이 있었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고, 그리고 타겟팅이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번 1000번 조심하라고 얘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